4월 4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는 또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이런 역사적인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오늘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이 결과가 어떨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예상들 종합을 해보면 5대3 각하냐 아니면 4대4 기각이냐, 4대4 각하냐 4대4 기각이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8명의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에도 이 회의를 열고 선고 마지막까지 이 결정문을 다듬습니다. 또 내용이 큰 가닥은 아니어도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분위기, 국민의힘 분위기, 대통령실의 분위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 보고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믿을 수 없는 것, 굉장히 엉터리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이제 내용, 이게 합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만장일치 인용이다, 또는 6대2 인용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정보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판사들의 경우에 보수적인 판사들, 정통 판사들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묻는 것도 실례고 또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이런 보안은 철저합니다. 이건 판사로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서 이런 소위 좌파 판사들, 좌파 성향의 판사들은 그게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 결과를 거의 알고 있는 듯이 사전에 관련되는 메시지도 보내고, 또 이재명은 자기 표정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법연구회는 이 법복을 소위 정치투쟁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그 내부에서는 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미선의 동생 변호사는 민변이고, 정계선의 남편 이 변호사는 지금 정청래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 탄핵, 거기에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사람과 같은 회사 소속이다. 그렇다면 가족끼리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정보들이 모두 모여서 이재명에게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또 그걸 입증하듯이 이재명이 지난 2, 3일 전부터 굉장히 표정이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고, 어제는 급기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5,000명에서 10,000명을 학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소위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하는 노상원, 이 노상원의 수첩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검찰의 수사에서도 또 이번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은, 전혀 증거로도 나오지 않은, 진술로도 나오지 않은 완전히 황당무계한 이 노상원 개인의 그 수첩, 이걸 내용으로 해서 야당 대표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 허위사실 유포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재명이 소위 상식 밖의 발악을 하는 것은, 이재명도 이게 지금 사실 이재명으로서는 전망이 어둡다, 인용은 거의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라는 걸 2, 3일 전부터 알았고, 정청래는 2, 3일 전부터 완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드러진 것은 그동안 지난 4개월 동안 이 탄핵 심리에서 드러났던 문제라든지
이진숙이라든지 방통위원장, 그 다음 한덕수라든지 뭐 이런 탄핵 선고, 이 부분과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뭐 정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은 해볼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이 탄핵 심리와 전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국무총리나 뭐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 지금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선고가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20일 가까이 이 선고가 지연이 되면서 왜 선고가 지연이 되고 있느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상당한 충돌이 있었을 텐데, 의견 충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보완에 붙여질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에도 뭐 연구관들도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각종 정보 보고들이 그중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적어도 이번 이 탄핵 심리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은, 정형식과 조한창은 처음부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내란죄를 뺀 부분이라든지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건 각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형식 조한창은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해왔고, 김복형도 이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특히 정계선을 비롯해서 문형배, 이미선은 아예 처음부터 이건 인용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탄핵 심리 자체를 요식행위로 가져가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나뉘어 있다. 그게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이제 4일로 선고 기일을 정하는 이 날짜가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헌법재판소의 직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정형식과 김복형, 조한창이 문형배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을사오적이니 이런 말이 터져나오고 지금 선고가 지연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이제는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3명이 기각 각하 쪽이라고 봤기 때문에 문형배로서는 5명은 인용 쪽으로 지금 확보를 했다. 그래서 마흔혁입니다. 마흔혁을 임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인용 쪽으로 갈 것인데, 마흔혁을 임명하지 못해서 만약 기각 각하가 된다면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문형배가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김영두가 거기에서 움직였다. 만약 그렇다면 김영두 자신도 선고기일을 정하는 데 찬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김영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렇게 4명이 선고기일을 정하자 4일로 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형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됐죠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재판관들에게 이제 선고기일은 잡는다. 그렇다면 방향을 잡자. 이게 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인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결이 있었고 큰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소위 절대로 5대3으로 이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5대3으로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마흔혁을 핑계로 해서 문형배가 계속 버텼을 것이다. 문형배가 버티지 못했던 것은 이제 편결해서 5대3 각하냐, 4대4 각하냐, 아니면 4대4 기각이냐,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됐을 것이다. 이게 지금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정보를 종합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또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의 표정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 각하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4명이 각하가 아니면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 각하가 섞이게 되면. 그래서 기각 각하가 섞여서 4대4 기각이냐, 아니면 4명이 각하로 의견 통일을 했느냐, 여기에 각하로 의견 통일을 한데 정정미도 가담을 했느냐, 이제 이래서 5대3 각하, 4대4 각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 이제 각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각하가 사실은
이 재판관들이 의견이 일치하기에 가장 좋은 카드입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내용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 이게 각하거든요. 이건 이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이 탄핵 심리 자체가 의미가 없다. 지금 위헌 위법이 있느냐, 뭐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는 상당히 4명 내지 5명이 의견이 일치하고 또 재판관들의 부담도 상당히 더는 것입니다.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라고 하더라도 이 각하가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 크게 소위 그 좌파 진영에서도 크게 이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책임 부분은 불거지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인용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각하하는 것이 가장 이 헌법재판관들의 부담도 드는 것이다. 그래서 4대4 각하, 5대3 각하 이야기도 계속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 최소한 4대4 기각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뭐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법의 가장 큰 원칙은 형평성입니다. 균형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를 놓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재명의 줄 탄핵 난동, 이게 더 나쁘냐? 아니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게 문제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언제나 선택입니다. 다 나쁘다, 다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택을 하는 순간에 왔습니다. 선거를 할 때도 언제나 이랬습니다. 어느 후보를 놓고 누가 더 나으냐, 아니면 누가 더 나쁘냐, 덜 나쁘냐, 선택입니다. 지금 재판관들도 이 선택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형평성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재명의 저 줄 탄핵 난동, 국헌 문란입니다. 저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거기에 대항한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 형량해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재판관들이 기각이다, 기각으로 이제 판결문, 결정문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각하로 가져갔을 경우에 가장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분명하게 가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은 지금으로 하는 행태로 봐서는 불복하고 또 윤석열 정부 퇴진, 이런 난동을 부리는, 이걸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시간에 문제가 생겼지만 사법 리스크의 위험은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 길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재명을 이제 안고 또 윤 대통령이 국정 정상화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선고 내용에 따라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난동을 부리는 일부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건 공권력으로 진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3 각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5명이, 8명 가운데 5명이 이건 각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 물론 뭐 8명이 다 각하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5명이 각하로 간다면 가장 좋은,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쉬운 그런 선고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4대4 기각 각하라도 5대3, 그러니까 3명이 기각 각하를 주장하는 이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뭐 그래도 그 부분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5대3 기각 각하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4대4, 최소한 4대4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우리 헌법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 과반을 획득했다라고 해서
저렇게 이재명 지금 민주당처럼 저렇게 독재를 할 수가 있느냐. 법을 어겨가면서 저렇게 마음대로 줄 탄핵을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제도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느냐. 말 그대로 국헌 문란입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부분, 이걸 비교 형량해서 8명의 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